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미사일 1위 국가로 등극한 사실에 모두가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 집속탄인데 단 한 발만으로도 수백 미터 반경을 초토화 가능한 악마의 무기로 이름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 및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집속탄이란 미사일이나 폭탄 내부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소형 폭탄 자탄이 들어있어 이를 공중에서 넓은 범위에 흩뿌려 일반 폭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무기를 말합니다. 게다가 최근 중동의 사우디가 한국 방산 분야에 손을 잡은 이유도 바로 이 집속탄 때문이라고 해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집속탄의 위력을 기존에 15배 이상 늘린 신형 집속탄이 개발 막바지에 다다라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MLRS 천무를 운용하고 있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폴란드에서는 이 신형 집속탄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벌써부터 우리 국방부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우디가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산 집속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사우디에서 후티 반군으로 인해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세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 한국산 무기에 도움이 없다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홍해에서 해적지를 일삼으며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된 후티 반군은 얼마 전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번에는 미국 선박에 미사일을 날려 승무원 3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지난 3일 아덴만 인근을 지나던 미국 선박 트루 컨피던스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정확하게 명중해 선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고 화물선 안에는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트루 컨피던스에 탑승했던 선원들은 후티 반군에게 미국의 선박이라며 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격했다고 전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해적질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미국 선박을 공격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선을 넘은 후티 반군의 만행에 중동 정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난감함을 느끼고 있는 곳은 사우디인데요. 빈살만 집권 이후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동 정세를 안정화시켜 경제 발전에만 집중할 계획이었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군을 필두로 한 연합군이 후티 반군을 폭격할수록 중동에서 후티 반군이 서방 세계에 맞서는 천병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며 오히려 세력이 더욱 늘어가고 있고 덕분에 후티 반군과 휴전 협정까지 깨지며 다시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결국 사우디에서 중동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군사력 증강 및 자국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 대한민국에게 손을 내밀었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대량의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모습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천무 다연장 로켓으로 후티 반군을 맹폭격하며 한국 무기의 위력을 똑똑히 선보였는데요. 후티 반군에게 주둔지를 기습당하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우디군은 보복을 위해 사우디 국경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880km 사거리를 가지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천무 다연장 로켓이 투입돼 첫 실전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는데요. 국지적 도발을 삼던 후티 반군은 천무에 미친 폭격 이후 기가 질려 정면으로는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천무이지만 사우디에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천무의 가장 위력이 큰 미사일인 KTSSM 지대지 전술 탄도 미사일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군의 에이테킴스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KTSSM은 약 180km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까지 관통이 가능한 침투 관통형 열압력 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와 벙커를 파괴하는 데 최적화된 미사일입니다. 원래 한국군은 KTSSM-2부터 천무에서 운용할 계획이었지만 천무를 수입한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으로 천무에도 사격이 가능하도록 개량이 이루어졌고 폴란드와 사우디의 KTSSM에서 운용이 가능한 개량형 천무가 수출되었는 게 확인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기존 KTS-SM1에서 사거리와 위력을 크게 늘린 개량형 모델 KTS-SM2의 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존 천무 도입국들은 서로 도입하기 위해 줄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KTS SM2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지난 2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KTS SM2의 시제품 개발 착수가 발표되며 KTS SM2 개발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거리를 기존의 180km에서 300km까지 늘린 KTS SM2는 북한의 거의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는 것이 가능하며 기존의 열압력 탄두는 물론이고 무폭 탄두와 집속 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어 완전히 다른 미사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존 천무의 집속탄인 KM-26 227mm 로켓의 경우 650개의 자탄을 탑재하고 있어 단 한 발의 살상 반경이 무려 축구장 4개 크기 면적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직경이 600mm 늘어난 만큼 탄두 중량이 크게 늘어난 KTS SM2의 경우 최소 살상 반경이 여의도 면적과 맞먹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KTS SM 미사일은 등장했을 당시에 충격적일 정도로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7개 국가의 해외 평가단 앞에서 이루어진 첫 시험 사격에서 지상 고정 표적의 카메라 눈을 정확히 맞추는 명중률을 보여주며 해외 군사 관계자들에게 믿을 수 없다는 찬사를 받았었는데요. 기존에도 뛰어난 명중률을 보여주었지만 개량형인 KTS SM2에서 차세대 GPS가 탑재되어 더욱 정밀한 유도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KTS SM의 가장 큰 장점은 위력도 명중률도 사거리도 아닌 바로 가격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저렴하다는 토마호크 미사일도 한 발에 150만 달러, 약 20억 원을 호가하는 지금 KTS SM은 한 발에 50만 달러, 한화로 6억 7천만 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KTS SM2 역시 비슷한 가격대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한 발에 82만 달러인 에이테킴스보다 훨씬 저렴한 미사일인데요. KTS SM의 가격이 이토록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복잡한 고도의 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고가의 현무 시리즈와 달리 북한의 장사정 포물량에 맞대응하기 위해 말 그대로 비처럼 퍼부을 수 있도록 절충형으로 제작된 미사일이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미국의 허가를 받아 제밍의 강력한 군용 GPS 칩을 장착했고 덕분에 관성항법 장치와 같은 다른 유도 장치들을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사용하여 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KTS SM2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양산이 가능하며 별도의 발사대가 아닌 대량으로 배치된 모든 천무에서 운용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KTS SM2는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기존 천무 도입국들의 수출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무를 비롯해 KTS SM까지 앞으로 한국산 무기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인데요. 뛰어난 품질과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유럽과 중동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 방산이 세계 방산의 거목으로 거듭나기를 고대해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